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죠. 자,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실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죠. 공부할 주제는 국토교육법 56조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되죠.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허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그 과정,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시간에 강의를 이제 풀어갈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일까? 그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국부를 공부하면은 개발 목적, 개발 계획, 개발 용도, 개발 행위 허가 이런 개발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적으로 개발이 뭐죠? 이때 개발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국어적인 의미의 개발은 아니잖아. 뭐라고 했죠? 건축이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죠. 그 다음에 그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때 건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개가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것이 전부 이제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건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때 건축물의 건축은 농지나 임야 상태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형질 변경을 통해서 택지나 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고 대지를 조성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국토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적으로 개발이 무엇인지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개발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이제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 그 개발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이제 도시계획과 군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계획된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알고 계시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죠? 그렇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드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그 세 가지 사업에 의해서 건축부에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개발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네.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요. 아닐비자.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네,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인 개발이죠. 사적 개발. 자,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무계획적 개발이니까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통제, 규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관할 시청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든 거죠. 개발휴가는 어디 가서 받죠?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받습니까? 관할 시청군청입니까? 시청군청. 그러면은 국토교육급상 개발행 허가권자는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개발은 서울시장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 도장 찍죠? 강남구청장입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그러니까 개발허가권자는 아니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연습하면 되죠. 국토계획급상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습하면 되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군수로부터 허가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은 이 법상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역수잖아. 그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공작물 설치는 이 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행위가 허가보다 안 받아. 안 받잖아. X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개요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266페이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런 거 시험 여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개요가 나와 있지는 않죠. 이제 핵심 요약 강의니까 입문 과정이 아니니까 이런 거 책을 두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드린 거고 이거 자체도 이제 수없이 지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제도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모든 개발행위 허가돼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중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입니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죠. 이런 교재는 26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큰 1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르는 허가사항 나와 있습니까? 허가사항이 허가 대상이잖아. 허가 대상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저희들 이렇게 외웠죠. 자, 국토교육급상 개발허가 대상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근공, 토토토 이렇게 외웠었죠. 천물이 글자를 따서 근공, 토토토 그리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외웠었죠. 근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웃습니다. 자, 이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적지, 쌓아놓는 행위. 건축물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다가 장기적으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거 6가지가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개발 행위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 이것은 이제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을 의미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입니다라고 하고 끝내면은 다 못 찾을 수 있죠.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뭐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이제 시험 치려면 이제 이 정도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금방 우리가 배웠잖아요. 국토교육법상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네. 개발 행위 허가는 무슨 법이죠? 국토교육법상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 행위가 대상이면서 동시에 건축법상 무엇이 되죠? 건축 허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두 번 모두 받아야 될까요?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은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번에 고객이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게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게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을 받게 하면은 건축허가 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허가 한 번만 받아도 되잖아. 근데 반대로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 맞잖아요.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개발허가 받은 것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되지는 않는다. 이 관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문을 그렇게 걸지 뭐 건공 토토토 이게 뭐 이제 건축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 찾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좀 깊어야 되고요. 뒤쪽을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을 의미하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건축법상 건축을 먼저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가 뭐죠?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는 그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됩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공작물은 뭐죠? 지붕이 없는 것들이죠. 네. 지붕이 없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이 되잖아요. 공작물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광고탑 같은 거. 우리 그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기업 광고탑 많이 보셨죠?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그러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기업 광고탑을 세울 때 내 땅이지만 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못하는 거죠.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구나. 이게 이제 공작물 설치예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구체적으로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근데 잠깐만.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게 되잖아. 모든 공작물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모든 공작물 설치가 허가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지붕이 없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지붕이 없죠. 그죠? 이건 공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설치도 원칙은 허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 허가 없이 설치를 가능합니다. 근데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 시금치 기르지 않고 재배하지 않고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로 쓰면은 임의 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이게. 임의상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하나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뭐죠? 토지형질 변경은 이거잖아요. 토지형질 변경은 형질 변경은 땅의 겉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토지의 겉모양을 바꾸는 게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죠. 예를 들면은 임야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전답 가수는 있으면 이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지를 조성하거나 택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산용지나. 그러면 여기서 대지를 조성하려면은 이렇게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부분은 그대로 둡니까? 절토합니까? 절토. 흙을 깎아내야 되죠. 흙을 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낮으면은 깎아낸 흙이나 바위, 자갈돌을 채워서 이제 메워줍니다. 성토, 흙쌓기, 성토. 그리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정지.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그 모양을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 그렇게 하고요.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인데 경장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농업인은 벼농사를 이제 지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FTA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요. 직불금 해가지고 매년 경작 면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그냥 줍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줘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근데 2022년부터 이제 올해 금년 하반기부터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면 또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죠. 그 이제 장모, 두릅 이런 거, 고사리 예를 들면 단감, 감 이런 거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하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제 가짜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실사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와가지고 너무 깐깐하게 보더라고. 공무원이 나오시는데 여자분인데 너무 깐깐해요. 더덕 하긴 한다고 산속을 다 기어다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산속에 이렇게 밭이 있었거든요. 지목이 전인데 산이 돼버린 거죠. 경작을 안 해가지고. 지목만 전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나무를 심으려고 이제 지난 봄에 다 이렇게 포크레인과 작업을 해서 평탄하게 해서 감나무를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감나무 심었다고. 형질 변경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된 거죠, 이제. 산림 경영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다가 산림 경제 등록하려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문제 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꾸. 이거 불법으로 산림을 이렇게 하면은, 경영일수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군청에 허가 받았냐고 허가 안 받았다. 그러면 고발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구경 다 시키고 이야기했죠. 이게 지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 지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이라고. 경작지잖아. 경작지가 작풀이 무성하면 당연히 경작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인데 공무원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전이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쪽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법을 몰랐다면 저도 다른 일반인 농업인이라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다음부터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이렇게 자기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유창하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형질 변경 그런 거예요. 그럼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잖아요.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몇 cm? 50.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50cm 이하는 경매하기 때문에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이런 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근공 토토토만 입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제 넓게 좀 보여드리는 거죠. 임의사항까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죠. 토석의 채취. 토석 채취는 흙이나 자갈, 모래,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서 흙이나 자갈, 모래, 바위를 채취한 것도 불법이에요. 다. 근데 무게가 몇 톤? 50톤 이하. 부피가 50cm 이하인 것은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높이, 깊이도 50cm 이하는 허가받지 않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토지분할인데, 이제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이 법상 토지를 분할할 때, 국토교육법상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허가 대상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3개 중 1개에 해당하면은, 이 셋 중 1개에 해당하면은 토지 분할을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이 법, 국토교육법이 아니고 무슨 법? 건축법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 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은 토지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267페이지 박스에, 그죠? 허가 대상, 토지 용지를 변경, 그 밑에 토석 채취. 세 번째가 뭐죠? 토지 분할. 근데 토지 분할 밑에 적어요. 이때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안 하는 거야.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한함. 적어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한함. 토지 분할 밑에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오른쪽에 보세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적어주라서 녹관, 농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칠 거예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을 미칠 것이고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은 여러분 잠깐만 건축법 배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분할이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은 대지가 분할되면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은 얼마죠? 적어요. 60. 어우, 좋습니다. 60제곱미터예요.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건축법에서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합니다. 주거지역은 60이야. 상업지역, 공업지역 얼마죠? 150. 상업공업이 150이에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를 절반으로 분할하면 50제곱미터잖아요. 100제곱미터를 절반씩 분할하면 50제곱미터 되잖아.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달되잖아. 그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가 진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고 있죠. 이것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이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이 건축법에서 제한되는데 이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은 이 법상 임의로 분할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인허가 없이 마지막이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 없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이 법상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 몇 개 있죠? 3개. 녹관 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행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이게 농림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녹관 농자가 아니고 녹관자입니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1개월 이상 장기간 건축물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이 법상 개벌휴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봐요. 참고 보시면은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그렇죠. 공적 개발이죠. 공적 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이 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법상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만 허가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2번. 개발 허가를 받지 않는 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중요하죠. 1번. 재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여기서 빠뜨리면 안 돼.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조치 후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1개월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필요 없는가. 임의상 중에서 조치 후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하는 것은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만 그래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건축급상 신고 동그라미 신고. 건축급상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개축. 건축급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재축은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때 85제곱미터 이하 밑에 적어. 이때 85제곱미터 이하는 뭐죠?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바합.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네, 이하인 개축, 증축, 재축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재축은 이 법상 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좀 밑에 보시고 공작물 설치입니다. 2번에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미칠 거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아까 공작물 설치지만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인데 가로 안에 중요하잖아요. 줄 거죠. 육상, 어류, 양식장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임의상 제외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네. 다음 내려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사항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는 자죠. 이는 뭐죠? 공익상 필요잖아.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로 형질 변경할 때는 국가 등은 대개 허가받고 합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상식이죠. 뭐. 그 다음에 아까 허가 대상 토지 분할이 몇 개죠? 3개. 녹관 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건축급성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행하는 토지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이잖아요. 지금 5개는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쪽지에 적어서 암기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읽어두면 좋죠. 예를 들면 사도개설허가 동그라미. 사도법에 따라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입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토지의 일부를 동그라미예요.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로 지형도민 고시가 된 일부 토지를 분할하거나,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대지 분할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쪽지져서 외우지는 말고 지나갈 때 한 번씩 참고로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설명드렸죠? 개발휴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요. 이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적개발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을 관할 지정건축으로부터 허가받습니다. 뭐죠?
개발 행위 허가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허가 대상과 그리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사항의 변경입니다. 허가사항의 변경. 이런 변경은 항상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은 내용을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은 새로운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는 거라. 그러면은 임의로 해야 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제가. 허가사항 변경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칙이 변경 허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고받은 내용, 신고사항을 변경하면 임의 변경입니까?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까? 변경 신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잖아. 그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어. 구성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경 승인을 필요한다. 이게 공식. 그러면은 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봐요. 여기서 형질 변경 임야 1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죠.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0제곱미터지. 근데 10,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 받고 15,000제곱미터를 개발하면 허가 내용대로 개발했습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 그러면 그냥 둘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 허가 받지 않고 행위한 거 똑같이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제곱미터에 허가받고 이제 허가 내용을 15,000제곱미터 개발하고 싶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데 10,000제곱미터를 8,000제곱미터로 9,000제곱미터로 축소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허가받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습니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통지만. 경미한 변경은. 그것도 가끔 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밑에 봅니다. 4번에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나와 있습니까? 네.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자,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서 3번의 제일 위의 제목이 개발인 허가의 절차되어 있죠. 허가의 절차되어 있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나와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변경 동그라미. 밑줄 긋죠? 개발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마음대로 통지해 줘야 되는 거야. 변경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변경 허가 대상입니까? 통지 대상입니까? 통지. 변경을 허가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사업기간을 그러니까 형질 변경 공사 기간을 2년 동안 하겠다고 허가받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1년 8개월 만에 공사를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럼 사업기간이 허가받은 사업기간보다 연장됐습니까? 단축됐습니까? 단축 동그라미.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단축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지 면적 동그라미, 연면적 동그라미.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몇 %? 5% 범위 미칠죠. 5% 범위에서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업 면적, 부지 면적 아니면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 변경은 허가받지 않지만 확대는 허가를 받는 거죠. 알겠죠? 연장입니까? 단축입니까? 단축.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그래서 단축 변경,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상식 아닙니까?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군관리구역 변경, 도시군관리구역 변경에 따라서 허가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합니다. 불가피한 변경,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4번에 건축법상 허용되는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등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번, 2번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단독 실제는 안 되거든. 어차피 개발허가 절차 종합 문제에서 지문에 한 줄 들어갈 뿐이니까 1번, 2번 위주로 외워두면 되죠. 전부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개요, 허가 대상, 임의사항, 그리고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 사업기간 단축 변경과 부지 변경 혹은 건축물 연면적, 오픈도 부분에서 확대 변경입니까? 축소 변경입니까?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죠. 설명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하지만 지금 한 40분 정도 진행했지만 이 40분을 복습할 때는 수업 듣고 4분 만에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4분 만에 복습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안 듣고 혼자 보면 30분 걸릴 것을 강의 듣고 하면 4분 만에 복습해라. 이런 것을 30분 이상 앉아있어가 복습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라. 맞죠? 내용에 대한 익숙함과 이해가 없으니까 책을 오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주 보는 연습. 공법 한 권을 부담 없이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연습.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죠.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이거 참 어중간한데요. 좀 죄송한데 이 허가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지루해서 힘들 것 같고 조금 빠른데 끊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지만 이것이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빨리 쉬어서. 쉬었다 가요. 중간에 못 끊으니까.